절대적으로 지배력을 발휘하던 프톨레미 세계상이 깨질 때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 깨졌어요. 그런데 강유도는 굉장하게 크게 깨버린 거예요. 중화주의를. 수학 공식인가요? 네. 복잡하네요. 우리 고등학생 아마 배울지 몰라요. 네.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과장스러운 인상을 줬을 때 모르겠는데 에라토스테네스야말로 파천왕적인 그런 그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다라고 네.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한 3세기 사람이거든요. 네. 기원전 3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구 둘레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구과학에서 확인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3세기 때? 기원전 3세기. 근데 지구 둘레를 측정했다는 것은 지리학의 발전에 기폭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둘레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 지도를 그릴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이도 몇 도 차이고 경도 몇 도 차이라면 그것이 실제 거리는 몇 킬로다 하는 것을 지구 둘레를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너무너무 지리학 발전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 그 강조를 했는데 이거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아무도 생각을 못 했지 이런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저같이 수학 기양 모르는 사람도 대충 이해가 돼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네, 지금 아스완댐 있는 곳이거든요. 시에네의 우물에 6월 며칠 날은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기더라. 그림자가 안 지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그럼 얼른 그래서 그랬구나. 태양 광선이 직각으로 비치는 거야. 직선으로. 그러면은 그 우물에 태양 광선이 비친다면은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네. 에라토스테네스는 거기서 착안을 한 거야. 거기서 그늘이 안 생기면은 그러면 같은 시점에서 알렉산드리아도 그림자가 안 생길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재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에네 그거하고 차이가 360도로 계산해보면 한 7%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7도? 7도. 그러니까 360 중에 7도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러면 시에네와 그 알렉산드리아 거리는 거리를 실제로 재면 실제로 잰 그 거리가 360분의 7이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고등학생을 또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알기 쉽게 1000km다 그래봐요. 네. 그러면은 그 360분의 7이 1000km다. 그러면 지구 둘레가 얼마다 하는 걸 고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지구 둘레 재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저 코스모스 지은 세건 네. 박사 있잖아. 그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가장 단순한 막대기 가지고 이러한 위대한 것을 발견한다는 거, 이것이 과학 정신이고 과학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과학 정신의 청수 표본이다. 강조를 했어요. 그분 책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네. 요거 도면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예, 여기는 이제 이게 이걸 이제 그 대신 쟀죠. 막대기를 가지고 쟀든지 뭘 했든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이게. 하버드에 수학과 안 나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재죠. 그 시대의 천재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들의 누적. 네.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도도 만들고 네. 그랬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에라토스테네스보다 기원 후 2세기니까 얼마예요? 한 3, 4세기 나중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 세계상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첫째,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둘레를 프톨레마이오스는 확 줄였어. 프톨레마이오스는. 네. 그러니까 계약시킨 거예요. 그 점에서. 계약시켰어. 그런데
그게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이어져요. 콜럼버스가 프톨레마이오스에 그것을 신봉을 했거든요. 보니까 지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나오는 거야, 이게. 오류와 유디엄 발견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에라토스테네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달랐고, 또 다른 게 있어. 에라토스테네스는 아프리카 밑으로 바다를 인식했어. 네? 네. 근데 우리가 수십 차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그 세계상이 유럽인의 세계 인식을 지배했는데 거기에는 아프리카 밑에 바다가 없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에라토스테네스 세계 지도에는 바다가 있어.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그것을 에라토스테네스 세계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아, 바다가 없어.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그 지리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세계상도 프톨레마이오스 그것을 엎지를 못해. 뒤집지를 못해. 그래서 몇백 년간 걸린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그 세계 지도가 그 유럽이나 아랍에서 지배적인 권위를 갖는 게 단지 아랍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를 넣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유럽은 아랍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알고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은 몰랐어. 몰랐다가 1400년 경에사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봉한 거야. 100년 가까이 그걸 신봉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밑에 바다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신봉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에라토스테네스는 바다를 그려놨어. 그런 이제 거대한 지도 역사 흐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에라토스테네스 세계도예요. 지도를 그렸는데 그 실물은 없어졌지만 이게 추정해서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있습니다. 리비아라고 불렀어요. 중세 지도에 리비아로 많이 나와. 이거 바다가 있잖아요, 이게. 네. 바다가 있고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실론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네. 우리 강리도에도 그것이 반영돼 있어요. 실론이 굉장히 크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네. 카스피에 있고 흑에 있고 다 강리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 지중해 아무래도 지중해 더 커요. 이게.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이 터무니없이 큰 거예요. 이거 비례적으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 고장, 자기 문명권 크게 해놓고. 그러니까 지도 역사학자들은 이거 균형을 안 맞췄다. 유럽을 너무 크게 그렸다. 그렇게 그 비판하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자들은 우리 지도를 놓고 아, 우리를 너무 크게 그렸다. 뭐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크다. 균형이 안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강리도에 대한 잣대만 아주 높은 기준으로 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서양주의에 우리가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 눈으로 우리 걸 보는 거예요. 네네. 자기 넋을 빼놓고 타자의 넋으로 우리 것을 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지도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만일에 이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크게 그려놨다 하면 바보스러운 거예요. 쓸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있는 그대로 크게 그렸다면 그거 바보스러운 거예요. 네. 그 삼촌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네. 뭐 교육도 전혀 없고. 그럼 뭐 때문에 그걸 비단바탕에. 근데 그렇게 안 그렸다고 우리가 결함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영역의 땅 가까운 쪽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쪽은 조금 더 축소해서 그게 그리는 자연스럽고.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예. 지금은 이제 뭐 거기를 찾아가고 네. 또 거리를 알고 뭐 그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멀리 있는 곳을 꼭 그 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려놔야 되는가? 나는 뭐 나보다 그리라면 그렇게 안 그리겠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오히려 바다도 있었다. 예. 심지어는 헤로도토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네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항해를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빙 일주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헤로도토스 거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저게 절대적인 게 아니었고 그 전에는 여러 세계상들이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여러 세계상 중에서 자기 나름의 이게 세계상을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거죠. 이걸로 고정화가 딱 돼버리고 인기가 있어버리니까 나머지의 시각, 나머지의 세계관들이 다 묻혀버렸다. 이걸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게 깨진 게 이제 1488년에 깨지는데 그 전에도 저게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희망봉을 발견하기 전에도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하면 저 밑에 바다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네. 근데 그 회의하고 야, 프톨레마이오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천동설, 지동설이 또 생각이 나네. 우리 중화주의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파괴되는 순간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상이 깨지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중화주의를 깨면서 강유도가 나온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배력을 발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상이 깨질 때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 깨졌어요. 좀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그런데 강유도는 굉장하게 크게 깨버린 거예요. 중화주의를. 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상을 깨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던가,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강유도가 굉장한 일탈이고 굉장한 파격, 굉장한 기존의 그걸 권위와 세계상 인식을 붕괴시킨 거예요. 얼마나 큰 굉음인가 하는 것을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